오늘은요, 제가 그 좀 오래전부터 이 홍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감사하게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이 뭔가 시스템적 오류 이런 문제로 많이 들어오시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한번 알아보고. 아니, 오늘은 주제를 이제 오랜만에 브랜딩 요걸로 잡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브랜딩을 조금 더 공고하게 할 수 있고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한번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컨디션이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아가지고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어쨌거나 조금 소통하면서 뭐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은 또 저한테 여쭤봐 주시면 저도 이제 한번 답을 찾아보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를 좀 여러 개를 잡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는 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1시간 안에 모든 브랜딩에 대해서 또 이제 마케팅 또 어떻게 카피라이팅 하는지 이런 게 약간 총체적으로 다 알아야지 우리가 그 온라인 그런 브랜딩을 조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사실 1시간 안에 이 모든 거를 다 전달하면은 이도 저도 조금 짬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속 만들면서 계속 느꼈어요. 이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요, 지금 요즘 스타벅스 커피값 얼마인지 아시는 분들 이 채팅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값이 원래 그 혹시 아시나요? 4,500원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 500원 올랐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커피값이 5,000원입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근데 제가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500원 오른다고 다들 막 무슨 그 스타벅스 기프티콘 미리 사재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스타벅스 요거가 제 주변에 제가 지금 사무실인데 요 근처에 커피집이 진짜 많아요. 근데 막, 막 가끔 이 뭔가 스타벅스를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딴 거가 단가는 엄청 다 싼데 괜히 스타벅스에 가서 뭔가 나도 뭔가 그런 뭐 스타벅스 그런 약간 그런 감성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타벅스를 자주 가곤 합니다. 근데 요즘요, 사실 스타벅스가 딱 내가 뭐 마셨을 때 5천 원만큼의 이 맛이 있는가? 내가 진짜 이 맛으로만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스타벅스 커피랑 뭐 백다방 커피랑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스타벅스를 내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알아볼 수 있을 수 있죠. 하지만은 그게 5천 원의 가치가 있는지는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를 찾는 사람은 계속 있고 계속 스타벅스는 잘 되긴 하잖아요. 과거에는요, 이런 그 뭐랄까 쌀 있잖아요. 임금님표 2,000쌀이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황금쌀 해가지고 쌀은 역시 뭐 임금님표 2,000쌀만 있으면은 모두가 약간 그 고급적인 그런 뭔가 기대하는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세상에 나온 그런 제품들이 점점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품의 그런 많은 그런 기업들에서 제품을 좀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다들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퀄리티적인 차이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이게 임금님표 2,000쌀이랑 뭐 사실 그 동남아 이렇게 날아가는 밥알 그거 쌀 아니고서는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냥 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이 점점 더 브랜딩에 그 뭐랄까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QR코드 같은 걸 넣어가지고 쌀에 옆에 여기쯤에 QR코드를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QR코드를 딱 찍잖아요. 그럼 이 쌀이 어떻게 도정됐는지 그 도정 과정이랑 이걸 만들었을 때 그 농부의 땀방울, 뭐 우리는 이런
뭐 마음으로 이걸 만든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스토리화하는데 기업들이 점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좀 알아봐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런 이전에는 약간 어떻게 하면 완성품을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까에 초점이 있었다면 요즘은 이 과정 속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주제도 다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브랜딩이라는 게 사실은 뭐 왜 하겠어요? 이 브랜딩을 하면 뭐 유명해지겠죠? 브랜딩을 왜 하려고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 브랜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부수입을 창출하거나 어떤 내가 경쟁력을 갖추거나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의 상품이 가치가 올라가거나 매출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을 바라고 모두가 모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약간 제가 요즘 감명받은 책이에요. 요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을 요즘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 안 읽어보신 분 있으면은 추천드릴게요. 이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제는 완성품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과정을 점점 신경을 써야 된다. 옛날에는 음식점을 운영할 때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는 우리가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리고 음식이 만약에 팔렸을 때만 돈을 벌 수 있고, 영화를 만드는 동안에는 돈을 벌 수 없고, 영화가 다 팔린다, 영화가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영화관에서 티켓팅이 되고, 그럴 때부터 수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음악도 그렇고요. 음악을 만드는 동안에는 돈을 벌 수 없고, 음악이 다 완성된 다음에만 이제 우리가 수익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의 직능이 약간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영양제 상담을 하는 동안에는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영양제가 팔리고, 뭐 이렇게 매약이 성공했을 때만 이제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구조가 옛날에는 이런 형태였는데요. 점점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제가 그 틱톡을 좀 하는데요. 틱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틱톡에서도 이 라이브 방송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이 라이브 방송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라이브 방송으로 하루 종일 틱톡을 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실제 오는 고객들한테 이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는 거는 일단 자기들의 수익이죠. 근데 이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그 밑에 이제 실시간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과 파네? 이러면 사과를 거기서 그냥 파는 그 과정, 이 사람이 이 사과를 어떻게 지금 팔고 있구나를 보면서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애정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이 과정에 따라서 나 저거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의 그런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조금 바꾼다면은 단순히 판매가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수입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들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뭔가 기업들이 그런 판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기획을 하는 능력, 뭐 나의 브랜드의 스토리를 알리는 능력을 우리 좀 약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 관점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이 판매 이후에만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면은 책에선 그래요. 우리가 딱 네 가지밖에 못 본대요. 품질을 조금 더 좋은 고퀄리티 제품을 만들던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영양제를 만든다면 이거는 고가 전략으로 가야겠어. 품질을 더 좋게 해야겠어.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품질? 또 이제 가격을 좀 싸게 하겠어. 아니면 마케팅을 좀 저렴하게 하겠어. 아니면 유통 과정을 좀 줄이겠어. 이쪽에만 우리가 포커싱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는 어떤 관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과정을 판매하는 능력이부터 굉장히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전한 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전략이 왜 안 통하느냐?
옛날에는 사실 전문가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전문가를 만나려고 하면 만나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대학만 가면은 잘 사는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터넷이 너무너무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가면은 맛있는 음식 뭐 레시피라든지 아니면 원래는 약사분들도 의사, 뭐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지 않았었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정보가 정말 넘쳐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보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약대 졸업했을 때만 해도 저는 되게 제가 정보를 얻고 싶어서 약사가 쓴 책이 뭐가 있지 하고 막 엄청 검색했는데 막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약에 대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도서를 막 찾았는데 그 당시에 진짜 없었어요.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진짜 몇 년 사이인 것 같아요. 한 2, 3년 사이에 그냥 약학 도서, 의학 도서 이런 게 사람들이 읽기 좋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그 백종원 같은 것도 레시피도 뭐 인터넷에서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사실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레시피 찾아보겠죠. 그러면 맛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인 퀄리티도 뭐 그렇게 우리가 음식점 갈 때 뜬금없이 맛없는 집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리뷰 관리 좀 하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엔간하면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스토리가 굉장히 성공한 이 뭐랄까, 그 가수 중에 BTS가 있습니다. BTS는 요즘 다 그렇잖아요. BTS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유명한 가수들은 다 이 나올 때 그 자신들의 그런 뭐 하나씩 뭐 의미하는 그런 수호성 같은 게 있잖아요. 다 스토리가 있고 그런 가치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나는 이 가치가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이 지갑을 연다고 해요. 그래서 와디즈 같은 데도 가면은 상세 페이지에 거의 이 제품을 만들기까지 어떤 이 이야기가 담겼는지를 담아놓고 이게 제품이 판매하기 전에 펀딩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어쨌거나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전략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 저도 약국 브랜딩 연구소를 맨 처음부터 내가 이 약사 모아가지고 뭔가를 해보겠어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지금의 약국 브랜딩 연구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블로그를 하다가 내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약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진짜 브랜딩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설립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니까 제가 만약에 약국형 카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가입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계속 저의 이야기를 알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걸 정말 실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점점 나의 브랜드도 구축할 수 있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매출도 올릴 수 있는지 방법을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업들도 전략을 새롭게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막 제가 경험한 것들을 정말 정말 나누고 싶어가지고 내가 어떤 기업이랑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근데 이게 약간 요즘 알고리즘이 무서운 게 제가 막 이런 걸 검색하잖아요. 그럼 비슷한 게 막 떠요. 와, 그러면은, 와, 여기도 그러네. 막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제가 푸드올로지라고 요즘 서연의 빨간물 다이어트 하는 기업이랑 그 자문 계약을 맺었는데요. 거기서는 저한테 이제 뭐랄까, 원고료를 주고 푸드올로지 랩스라는 걸 운영을 해요. 여기 랩스에 가면은 제가 주에 한 번씩 칼럼을 연재하고 있어요. 이 칼럼을 연재한다는 건 사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따로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제품 팔면 끝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을 저는 근데 이 매거진에 맨 처음부터 이렇게 뭐랄까 계약을 할 때부터
우리는 이걸 상업적인 공간으로 랩스를 운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진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주고 싶고 약간 그 성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블로그 운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성분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전달을 하고 싶으니까 어렵게 쓰지 말아달라. 그리고 또 약간 좀 유익했으면 좋겠고 좀 쉬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기업에서도 저한테 어떻게 보면 돈을 주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기업이 이렇게 탄탄한 컨텐츠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어, 기사도 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이제 랩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저 이번에 그 니조랄 찍었는데 여러분들 니조랄 많이 보셨나요? 그 데일리팜에서 팜튜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니조랄 담당자분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니조랄 우리 같이 협업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니조랄도 어떻게 기존에는 이제 비듬이라는 그런 시장을 잡고 있었으면 더 스토리를 통해서 콘텐츠를 통해서 시장 확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저도 컨텐츠를 생산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품을 판다기보다는 지금은 무형의 컨텐츠를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주 수입원이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여기 뭐지? 그 일상건강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한독인가? 어디였지? 하여튼 오늘 발견했는데, 한독인가 어디인가에서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더라고요. 매거진을 가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여기 전반적으로 옛날에는 이런 뭐랄까 판매하는 사이트 아니면 뭐 제약회사 사이트라도 그러니까 이런 그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사이트들에서 그냥 판매 이것만 있었거든요, 진짜. 그렇잖아요. 막 그냥 구매하세요 이것만 있었는데 점점 스토리를 만들고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글이나 뭐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 정보를 제공하고 뉴스레터를 계속 발행하고 사람들을 계속 관심 갖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거 좋네? 좋네 하다 보니까 이 제품 자체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 자체는 무료예요. 근데 무료인데 계속 좋은 정보를 주니까 뭔가 그래 내가 그거 같은 거 산다면은 그 제품 사야지.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소속감을 주는 거죠. 이게 요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속 그러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획력이 저는 진짜 진짜 중요한 세상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약국 브랜딩 연구소를 만들기까지 저는 솔직히 이걸 만들려고 만든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이게 뭔가 약간 운명 같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부터 이제 뭔가 좀 되게 차별화되는 거를 되게 추구하고 있었어요. 제가 성향이 조금 좀 요즘 뭐 MBTI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ENFP인데 항상 교복 입을 때도 어떻게 하면은 이 교복도 같은 그런 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고 쟤랑 나랑은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좀 진짜 옛날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나는 감성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냥 막 이것저것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저희 땐 그랬어. 저희 때가 뭐 옛날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저희 학교가 그렇게 인프라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서울도 진짜 많이 못 가서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교 특히 저는 약간 고려대를 되게 좋아해 가고 싶었는데 고려대 가면은 어쨌거나 친구들이랑 조금 비해서 약간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고려대학교에 딱 입학을 했어요. 제가 정말 힘들게 이제 삼수를 해가지고 저희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입학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진짜 너무 좋았는데 제가 언제 진짜 깜짝 놀랐냐면 저는 사실 동기들한테 제가 이때 놀랐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다들 그게 왜 놀라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학교가 그 이공계 캠퍼스라서 안암역에서 내렸어요. 근데 안암역에 딱 이제 처음 그 해가지고 과잠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서 이제 과잠을 입고 딱 학교를 등교를 하는데 점점 6호선에 그 안암역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점점 다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가 그 크림슨색이라고 빨간색이 이제 그 상징적인 색이에요. 그런데
그 색을 다 사람들이 다 입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그 옛날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악몽이 떠오르더라고요. 난 진짜 성공해가지고 이제 성공한 인생이야. 나는 이제 난 뭐 하든 인생 탄탄대로야 이러고 왔는데 여기서 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 과가 그렇게 뭐랄까 뭐랄까 배치표상 높은 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좌절스러운 거예요. 난 진짜 열심히 해서 삼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나 인생 진짜 막 제가 진짜 아직도 생생한 게 수능 봤을 때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막 계속 헛구역질을 계속했거든요. 제가 한 2년간은 수능 끝난 다음에 2년간은 헛구역질을 달고 살았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대학교는 입학했지만 그게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다시 갔는데 여기서 또 다시 살아남으려면 다시 이 짓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 그래 그때 당시에 약대라는 또 선택지가 있어가지고 약대에 갔는데 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같은 거 당해보면은 정신을 차리잖아요. 저도 정신을 차렸어요. 아 이게 내가 계속 여기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 열심히 해서 뭐 어떻게 뭐 내가 회사를 갔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가고 뭐 약사가 됐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전략을 좀 생각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게 세 번을 당하네. 사람이 이제 제가 삼수해가지고 성공했듯이 이제 언제 당했냐? 수능 칠 때 당했고 고대 갔을 때 당했고 약대 갔을 때 이제 약대로서는 이제 학점이 제가 또 좋지가 않아가지고 학점이 좋지 않으니까 대학원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대학원에 갔거든요. 세 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니까 대학원에서 되게 잘했어요, 나름. 방도 괜찮은데 만났고, 그래서 SCI 논문도 이제 쓰고, 학점이 안 졌잖아요. 대학원에서는 학점을 다 잘 주니까 학점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도 따고 하니까 좋았는데, 그냥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세 번을 당하니까 내가 또 다시 어떤 필드에 가든지 항상 이런 고민을 안고 살겠구나. 결과적으로는 정말 내가 경쟁이라는 틀을 벗어나는 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약간 코로나도 조금 이렇게 닥치고 어떻게 보면은 자동화 같은 게 많이 됐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다 고민하고 있죠. 막 무슨 어떻게 약사가 좀 대체되면은 우린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다 한켠에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대체 안 될 거 압니다. 근데 근데도 불안한 건 있잖아요. 근데 저만 불안한 게 아니고 저는 항상 지금도 불안해요. 항상 불안한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후배들 다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점 안 좋아서 고민하고 대외 활동 뭐 해야 되는지, 뭐 영어 점수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받은 그 스트레스랑 이렇게 중첩되면서 아, 좀 내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제가 그 브랜딩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 브랜딩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 제가 브랜딩이라는 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인터넷을 코로나가 너무 많이 되니까 솔직히 약사라는 직업보다 다른 직업은 더 흔들리잖아요. 인터넷에서 되게 직업을 갑자기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불안해서 약간 인터넷 부업을 찾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소통을 하게 됐어요. 블로그를 통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솔직히 보면 저희는 이제 면허증이란 게 있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소위 잘리면은 그 다음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나는 뭐 제약회사가 아니었어. 무슨 생명공학 전공이었는데 근데 나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글을 쓸게 이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글을 쓰더니 갑자기 부동산 관련해서 스터디를 모집을 하더니 물론 막 부수입을 창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그래 나는 글쓰기를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블로그 운영하는 방법을 달에 막 거의 한 30만 원씩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관심이 생겼어요. 아 이것도 하나의 그런 새로운 그런 어떻게 보면 직업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돈 드는 것도 없어. 뭐 위험 부담도 없을 것 같아.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30만 원짜리 클래스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돈을 버는지 걔네도 하는데 왜 나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딱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글도 쓰고 책도 읽고 뭐 하면서 저만의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창작하는 걸 그 당시에 처음 한 거예요. 원래도 저는 근데 기자 출신이었어가지고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뭐 새로운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차별화되는 거? 근데 나만의 문체 갖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를 약간 정리하는 형식보다는 제가 ENFP잖아요. 그 J가 정리하는 스타일이고 P는 약간 좀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저는 좀 그쪽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은 글을 쓰더라도 약간 내가 쓰면은 내 생각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쨌거나 후배들이 불안한 게 싫고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직업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없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대신 해답을 찾아준 거죠. 책 같은 거를 읽으면은 거기서 저자들이 추구하는 바, 또 얘기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불안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화가 됐을 때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실패를 했고 이렇게 했을 때 성공을 했어요. 그게 브랜드를 구축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그럼 약사들은 브랜드를 구축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떤 브랜드를 구축하지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쓴 거죠. 그래서 예시를 봤을 때 뭐 밝은 에너지를 또 나타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줄 수도 있겠고 뭐 제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어, 저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밝은 에너지로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또 보니까 미라클 모닝, 뭐 아침에 일어나는 거에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그 아침에 깨기만 하면 돈을 받는데 내가 이거 인터넷에서 돈을 못 벌 이유가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중에 미라클 모닝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튼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용기를 얻었고 그렇게 사람들의 고민들에 대해서 해결점, 그래서 나도 성공해야 되고 나의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걸 하려던 거는 저 혼자 잘 살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약사님들한테 또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다 누구나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콘텐츠를 발행한 게 전자책이었어요. 누구나 자기 약국에 전자책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 채널 같은 거를 발행해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카카오톡 채널에 링크를 다 연결해가지고 콘텐츠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어, 제 생각으로는 그 카카오톡 채널에서 전자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 전자책 다운로드에다가 뭐 내가 생각하는 그 영양제에 대한 그런 짧은 그런 전자책 같은 거를 넣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럼 그게 유익하면은 그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카카오톡 채널을 다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 고객 관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뉴스레터도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 제가 약부연 뉴스레터를 발행을 했었는데, 약국도 충분히 이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도를 해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때도 반응이 좋긴 했었습니다. 약국 브랜딩 연구소는요, 제가 이게 진짜 이번에 저희가 오프라인 특강을 다음 주 토요일 4시에 4명 약사님들이랑 함께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좀 약간 되게 크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여기 나온 사진이 이게 2020년이에요. 2020년인데 2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엔 코로나가 없었고 그래가지고 스터디룸 같은 걸 빌렸었어요. 그때는 사무실이 없으니까. 스터디룸을 빌려가지고 제가 혼자 강의를 한 3시간인가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브랜딩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뭐 마케팅 할 수 있고, 이 마케팅 책을 또 제가 많이 읽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요. 이 마케팅에 대해서 이론을 되게 많이 알고 있고, 제 컨텐츠를 판매하는데 적용하는 건 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약국을 직접 이제 제약국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약국 POP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는 되게 많은데 그거를 직접 막 했을 때 반응을 제가 적절하게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제로 POP를 너무 잘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평화 약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거 대박이다. 왜냐면 약사님이랑 소통하면서 약사님이 계속 저한테 오늘은 뭐 이렇게 매대를 바꿔봤습니다. 이런 사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진짜 너무 이따가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저는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브랜딩에 있어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약국 브랜딩 연구소는 항상 제가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거는 저는 진짜 약사의 컨텐츠들이 거래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에도 뭐 무료로 이렇게 발행하고 계시잖아요. 되게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약국에서 우리가 영양제를 매약을 할 때, 정말 좋은 조언들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조언들이 결국 판매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수익을 못 갖고 가는 구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모든 약사님들이 자신의 컨텐츠를 너무너무 잘 만드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알아요. 이 약사들은 진짜 컨텐츠 다재다능하고 이제 국민들이 아는 거죠. 이 약사한테 가면 어떤 그런 해답이 있어라는 걸 너무 뻔하게 알면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해볼 수 있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뭐 내가 줌 강의할 건데 영양제에 대해서 뭐 수강할래? 수강료 10,000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게 너무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저의 그냥 바람이지만 작은 바람이지만 진짜 이거에 대해서 수가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약사님들 너무너무 잘하시죠. 저보다 더 이제 많이 아는 그런 전문 지식도 더 많으시고 나만의 그런 콘텐츠를 뾰족하게 깎는다면은 진짜 나는 뭐 어떻게 보면 한약에 대해서도 뭐 잘할 수 있겠고 뭐 밝은 에너지 뭐 아니면 또 나는 또 따뜻하게 조근조근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어. 아니면은 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어. 아니면은 뭐 운동할 때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업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어. 이런 게 한 명씩 자신의 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갱년기를 진짜 잘 알아. 저는 이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짜 이 약국 브랜딩 연구소를 계속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제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POP 강의도 막 하고 POP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강의를 하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저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진짜 서로가 다 전문 분야가 다르다는 걸 제가 정말 정말 절실히 깨닫고 진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상생, 공생, 협력 이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약부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부연의 이 전자책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나는 모든 약을 알 수는 없어요. 개인 약사. 근데 이 약사는 비타민 B군에 대해서는 정말 다 정리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비타민 B에 대해서 컨텐츠를 발행하면 어떻게 보면 비타민 B 전문가가 될 수가 있겠죠. 지속적으로 이 영양제 비교만이 아니고 이 B랑 시너지 효과 이래가지고 쭉 확장을 해가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몸값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저는 진정한 직능 확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제 나는 그러면 오늘부터 좋았어. 그럼 난 비타민 B 전문가가 되겠어. 비타민 B 서적을 다 사요. 비타민 B 인강을 다 결제해요. 그다음에 나는 이거 다 공부한 다음에 하겠어 하면은 그게 틀린 거예요. 왜냐면 요즘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공부함과 동시에 나만의 컨텐츠를 발행해 가는 거. 그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내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많이 알려지고 어떻게 보면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거는 정말 정말 나중에 뭘 하든 정말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과정 속에서 돈을 버는 경우를 여러 개, 제가 많이 이걸 갖고 왔는데 저는 솔직히 시간이 되게 제가 빨리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여튼 과정 속에서 돈을 버는 경우를 여러 개 갖고 왔어요. 네, 공동구매가 있고 요즘 많이 하시죠. 인스타그램에 이제 팔로워 많은 약사님들 공동구매를 하잖아요. 공동구매 하면은 미리 내가 수요를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부담이 없죠. 그리고 펀딩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와디즈. 그리고 이렇게 과정 속에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동안에 이제 어떤 그런 콘텐츠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수익화를 한다면은 막 한다로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랑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 뭐랄까 스터디 같은 거 하잖아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돼서 죄송해요. 이 스터디를 하면서 사람들끼리 점점 끈끈해지고 뭔가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다른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라포도 형성할 수 있고. 이게 근데 약사님들끼리 해도 굉장히 좋지만은 뭐 일반인들과 대상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판매할 때 그걸 사줄 사람들이 어쨌거나 미리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전자책 같은 경우도 그런 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영양제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은데 솔직히 책을 한꺼번에 쓰는 건 진짜 저는 불가능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더 쪼개면은 전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 챕터가. 그럼 그 전자책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 나중에 합치면은 내가 책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이 전자책을 업로드하면은 이제 어쨌거나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익도 생기니까 재미도 쏠쏠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컨텐츠를 확장해 가는 거죠. 근데 전자책도 부담스럽다? 그럼 칼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에 있어서 지금 완전 초반인데 어떡하냐. 브랜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철학입니다. 계속 말을 했지만 내가 이 브랜드 또 나의 그런 아이덴티티 왜 있어야 되는지 그거가 명확하지 않고 흔들리잖아요. 그럼 아무도 매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이제 답을 좀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브랜드는 뭐를 하는 사업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나로서 존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걸 좀 뾰족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뭘 하는 사업인지, 내 브랜드는 주로 뭘 할 건지, 내 브랜드는 누가 주요 고객인지. 이게 세 개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 한번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 보시고 한번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지금 42분이니까. 아쉽네요. 저는 솔직히 100명 이제 신청을 해서 해도 80분은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저의 불찰이죠. 뭐. 많은 분들이. 여튼 여러분 한번 적어보셨어요? 적어봤다. 사실 이게 금방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아니고 어, 이거를 정하고 가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걸 만약에 내가 바로 적을 수 있어. 그럼 이미 여러분들 여기 없겠죠. 내 브랜드 가치, 추구하는 가치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어려워하지 않을 텐데요. 대부분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기 오신 분들 다 너무 소중하고 다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내 브랜드, 약부연으로 생각해봤어요. 약부연은 약사의 콘텐츠를 수익화하는 사업이다. 맞는 것 같아요. 나의 브랜드는 약사의 강점을 뾰족하게 깎고 이걸 널리 알리는 일을 주로 한다. 그쵸. 맞아요. 내 브랜드는 자신의 브랜드를 키워서 수익화하고 싶은 사람. 또 자신의 전문성을 갖추고 싶지만 수익화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사람이 주요 고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뭔가 콘텐츠를 발행할 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조금 가질 수가 있게 됐고, 그죠? 이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맨 처음부터 이걸 해야지라고 한 건 아니에요. 약간 점점 하다 보니까 이 답변이 쉬워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 브랜드 가치를 찾으려면 제가 이거를 옛날에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 동그라미 세 개, 옛날에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거 보셨을 수 있는데 제가 이 동그라미 세 개를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또 철학, 나의 그런 전문성, 나의 가치 이런 거 세 개로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제가 우연히 어떤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책에 이 세 가지를 꼽아놓은 거예요.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이타심. 이렇게 세 개를 꼽아놨는데
이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랑 얘기했던 거랑 완전 똑같아요. 이 단어만 이타심으로 바뀐 건데 이타심이라는 얘기가 정말 정말 저는 와닿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이 세 가지가 겹치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뭔 거. 이거는 좀 알기 쉽잖아요. 근데 이타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내가 어떤 사람을 약간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나 저 사람 좀 돕고 싶어. 이런 마음이 이타심이에요. 근데 이게 왜 돕고 싶은지를 생각하면 뭐 저 사람 불쌍해 이게 아니고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돕잖아요. 그러면은 호르몬이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서 내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거야. 근데 내가 또 좋아하기까지 해. 근데 이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행복하기도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아무도 안 시키고 이게 사실 브랜딩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뭐 솔직히 뭐 나 오늘 이거 강의 듣고 나 브랜드 구축하겠어 이렇게 되는 게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뭔가 계속 축적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타심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료로 나누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한테 어떻게 보면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나눠주면 줌에 있어서 내가 나 이거 줬으니까 나 받아야 돼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타심이 아니겠죠. 나눠주면서 내가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에서. 그렇게 이 브랜드 가치를 찾을 때 세 가지를 내가 누구를 진짜 돕고 싶고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많이 생각하면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고요. 제가 그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안 그래도 된다 그랬잖아요. must, can, will이래요. 이 순서래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대학원생이면은 매일매일 실험을 하겠죠. 꼭 하는 일이 실험이요. 그럼 캔이 생겨요. 내가 계속 실험하다 보니까 뭔가 적정을 되게 잘하게 됐어. 이럴 수 있잖아요. 캔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 이 적정을 못하는 사람, 뭐 적정을 못하는 사람을 좀 돕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쨌거나, 어, 약대에 갔어요. 약대에 갔는데, 약대에 가니까 약학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약학 공부를 했는데, 머스트예요. 근데 약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잘하게 됐어. 잘하니까 약사가 됐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돕고 싶어. 환자들을 돕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근데 그중에서 뭐 특별히 뭐 어깨가 결린 사람을 돕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럼 또 머스트가 생기는 거겠죠. 또 다른. 이런 게 반복되면서 내 브랜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도, 또 기획, 또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탐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진짜 진짜 뾰족해지거든요. 점점. 그래서 지금 뭐 좌절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개론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익화를 위해서 도전한 것, 이거를 항상, 저는 근데 이게 진짜 진짜 뭐냐면은, 전 제일 먼저 수익화를 경험한 게 이거였어요, 이 책. 블로그로 오토약국 만들기. 이걸로 제가 지금까지 번 돈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책 단일로만? 딴 거 말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봤을 때 내가 이거를 만난 것도 좀 신기하기도, 이걸 내가 생각해낸 것도 솔직히 조금 신기하고요. 근데 이게 왜 성공할 수 있었는가를 지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런 분야가 없었어요. 이전에 없었던 영역이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거를 홍보를 했어요. 이걸 만든 다음에 끝났으면은 금방 묻혔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심 가질 그런 키워드 같은 거, 키워드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들어온 사람들을 설득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그 오프라인 특강을 하잖아요. 오프라인 특강 합니다 했을 때 바로 신청하는 사람들도 계셨지만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라든지 그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주면 더 매력적일까? 어떻게 하면 강의를 뾰족하게 깎을까? 이런 걸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이 책을 나눠주고 리뷰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이거 10,000원짜리인데 뭐 한정기가 또 5,000원에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기획도 해봤어요. 다 그냥 해본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도 뭐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작은 경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몇 개 안 팔렸을 거 아니에요. 작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 컨텐츠를 기획하고 그것만 되면은 사실 한 번만 하시면 어렵지 않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브랜딩 전략 이런 거 생각할 때 항상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PPT를 봐요. 왜냐면은 그 뭐냐 지금은 제가 사실 브랜딩 전략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수익도 약간 너무 들어오는 데가 사실 솔직히 좀 중구난방이고 제가 막 경험하는 그런 기획 그런 게 너무너무 약간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되게 쉽게 되고 뭐 그러니까 막 전달할 게 없어. 그냥 하면 약간 어쩔 때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게을러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려고 해요. 아,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가 어떻게 진짜 초보였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를 다시 찾아가면 진짜 딱 이거더라고요. 블로그를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지금 뭐 아까 브랜딩 전략 뭐 해가지고 뭐 이거 작성해 보세요 할 때 어려웠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약저약 하겠다. 그래서 그냥 이약저약을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좀 잘하고 싶으니까 어떤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저에게 투자를 했고 글쓰기를 좀 이제 훈련을 하면서 블로그를 하면서 칼럼을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품이 나왔고 이 상품을 판매하는 전략을 제가 굉장히 탐구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가 조금 뾰족해졌어요. 원래 같으면은 그냥 그냥 블로그였는데 이거를 좀 뾰족하게 깎고 나니까 약국 브랜딩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이걸 만들고 나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 확장하지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욕심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막 제가 뭐 약부연 열었다고 사람들이 다 가입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데일리팜에도 막 잘 모르는데 그 뭐냐 막 뭐지? 제보? 뭐 이런 거에다가 저 칼럼 쓰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막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미팅을 한번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까였습니다, 사실. 까였는데요. 근데 이게 까인 게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약사 직능에 대해서 조금 고찰을 많이 했고 많이 알리고 싶었고 사람들을 많이 모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커뮤니티인 거죠. 커뮤니티 사업을 하게 됐고 다양한 그런 기회들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나타나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진짜 제가 막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서 항상 기획은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제 주변에 책이 막 많아요. 항상 뭔가 새로운 걸 기획하고 뭔가 강의를 짜고 뭔가 콘텐츠를 발행할 때 저는 뭐 다양한 게 있겠죠. 유튜브 보고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책이 좋더라고요. 책을 보면서 그 책에 나온 그런 콘텐츠를 뽑아내요. 뽑아내서 거기 내용을 요약하는 거가 아니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약하면서 나한테 있는 나만의 컨텐츠, 내가 비슷한 것들 아니면 나의 생각을 좀 첨가해서 칼럼을 적어요. 그럼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이면은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을 사실 플랫폼이 뭐 요즘 뭐가 뜬다, 뭐 저거가 뜬다, 뭐 능력 되면은 뭐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컨텐츠를만 하나 있다면 이걸 통해서 말로 이렇게 저처럼 얘기를 하면 줌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강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고요. 아니면 다양한 이런 뭐 틱톡,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뭐 다양하게 뭐 자기가 그 플랫폼의 특성에 맞춰서 조금만 변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나만의 팬층, 나만의 커뮤니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내가 어떤 제안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기업들이 마케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팔로워 수 뭐 이런 거를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뭐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인플루언서 저는 인플루언서는 아닌데 여튼 껴가지고 갔는데 이제 뭐 AI가 뭐 이런 거를 그 어떤 채널이 흥행하면은 사람이 너무 비싸니까 그 특성을 AI로 뽑아가지고 뭐 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마켓이 뭐 5년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던데 어쨌든 5년 남았으니까 그동안 또 전략을 고민해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성향이 이래요.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을 좀 이제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저도 이제 저로서 활동하기까지 수입이 전혀 없는 기간도 굉장히 있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발행하면 사실 엉덩이 싸움이에요. 계속하면 이겨요. 근데 중간에 피곤하단 말이야. 그 틱톡 모임을 갔었는데 팔로워가 막 몇백만인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콘텐츠를 계속 발행하면 빵빵 터지는 게 아니고 터지다가 어느 순간 슬럼프가 온대요. 갑자기 조회수가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온대요. 이런 기간을 한 3번 겪으니까 약간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컨텐츠 발행 또 우리가 뭐 브랜딩 여기서 번아웃을 진짜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번아웃 올 때, 이 주사 놓을 때 엉덩이를 때리잖아요. 엉덩이를 왜 때리느냐? 이 이 통증 감각을 분산시키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가 하나 안 풀리잖아요. 그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틱톡 안 되네? 뭐 유튜브 해볼까?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막 되든 안 되든 일단 지르는 거예요. 나 이거 강의 준비를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강의 준비를 된 다음에 강의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강의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을 모아요. 그럼 모으면 이게 똥줄이 타요. 소위 그러면 그때부터 막 엄청 막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서 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도 조금 컨디션도 안 좋고 요즘 조금 침체되는 그런 감정도 좀 있었는데 에너지를 얻고 또 어쨌거나 강의 하나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타심에 대해서 다시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아까 그 까였다고 했잖아요. 그 칼럼. 그 당시에 까였을 때 보냈던 이 메일이에요. 제가 데일리팜에 이제 뭐 저는 약사 직능 확대와 개발 브랜딩에 관심이 많은 뭐 2년차 약사인데 뭐 이런 거를 제가 하고 있고 뭐 근데 컨텐츠 제휴를 맺고 싶다 했는데 그 당시에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까였어요. 근데 사실은 뭐 까인 거는 까인 거죠. 그 당시에. 근데 그 중요한 게 아닌 게 뭐냐면요. 이렇게 그 번아웃 왔을 때 제가 어쨌거나 새로운 도전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거를 도전함으로 인해서 이게 잘 안 풀려도 나는 또 다른 게 있으니까 이건 그냥 평상시에 도전을 했는데 내가 까였어. 그러면 제가 굉장히 좌절을 했겠죠. 근데 내가 뭐가 일이 안 풀렸는데 새로운 걸 도전을 했는데 그거 안 풀렸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또 다른 거 해보면 돼요. 그러다가 하나 터지면은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과정이 초반에만 이 번아웃 극복법이고 제 번아웃 극복법이 너무 신기한 게 이걸 보냈잖아요. 이걸 통해서 저는 어쨌거나 이 기자님, 이 메일을 본 사람한테 제가 접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번 만나기도 했고 그때 전화번호를 교환을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니조랄 찍었잖아요. 그 전화번호 교환했던 분한테 몇 년 뒤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잘 지내시죠? 그때 너무 좋았는데 뭐 이번에 뭐 이제 니조랄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옛날에 맺어놓은 관계들이 내가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나를 다 도와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번아웃을 나중에는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A가 안 풀렸을 때 B를 도전하는 걸 되게 추천드려요. 이제는 좀 약간 실전으로 가가지고 지금까지는 솔직히 조금 개론이었어요. 정말 제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제가 브랜딩을 연구하게 됐고 브랜딩이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경험한 수익화랑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략적으로 매출을 올리려면은 사실 요게 단 것 같아요. 일단은 내 브랜드, 내가 뭐 약국을 운영을 한다면 이 객수가 많아야 되고 많이 와야 돼요. 많이 와가지고 어쨌거나 온 다음에 구매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 다음에 그냥 가버리면 의미가 없겠죠. 와가지고 뭔가를 산다든지 뭔가 결제를 한다든지 근데 또 그런 면도 있죠. 내가 위치가 좋아서 뭐 아니면은 뭐 유입이 잘 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들이 왔어요. 그렇게 고객 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얘가 한대, 얘가 여기다가 뭐 한대 해서 오는 거는 저는 인지도, 브랜딩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노란색. 브랜딩이랑 전문성을 갖추는 방법. 또 이제 마케팅을 빼놓을 수가 없죠. 같은 거라도 그러니까 사람 홀리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거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해서 구매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케팅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마케팅을 굉장히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저는 POP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저는 다루지는 않으니까 다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가라든지 뭐 그런 거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협상이 될 수 있겠죠. 협상 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객수. 근데 저는 온라인부터 생각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나 여행 간다든지 뭐 밥집 갈 때 아무래도 블로그 많이 봐요. 그래서 블로그를 좀 많이 네이버 블로그로 시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 말고 근데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은 이 광고 수익이 생기거든요. 애드포스트라고. 근데 그거는 사실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 광고만 노리고 하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사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블로그가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돈을 진짜 버는 그런 뭐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버는 블로그랑 그냥 나를 알리는 블로그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오늘은 이제 블로그를 이제 온라인에 나를 알리는 그런 브랜딩 쪽으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진짜 필요한 정보인지, 주제랑 뭐 제목은 뭔지, 운영자는 누군지 내가 블로그 들어갔을 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 세팅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블로그 이미지랑 또 블로그 제목, 또 소개글을 좀 잘 작성하는 거에서부터 블로그 운영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바꿨더니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소통도 좀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사실 그 옛날에 서울시 약사의 그 블로그 강의에서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도 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 간의 그런 소통을 많이 하면은 어쨌거나 팬들이랑 직접적으로 관계도 맺을 수 있고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으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웃 제도라는 게 있어요. 블로그에. 그래서 이 공감, 약간 인플루언서라든지 나랑 주제가 비슷한 블로그로 가가지고 최신 글부터 공감을 보는 거예요. 공감창을 봐가지고 공감을 딱 클릭하면은 공감이 이제 열려요. 이걸 딱 클릭하면. 여기 중에서 뭔가 잘 운영하는, 이거 뭔가 활성화되어 있는 블로그인 것 같아. 하면 이웃을 맺고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싸이월드 일촌하는 거죠. 그렇게 좀 서로 이웃을 맺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블로그 운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오늘의 주제는 블로그라기보다는 진짜 블로그는 하나의 전략이 돼서 소통 창구 또 이제 외부 고객들을 이끌어오는 어떻게 보면 홍보사원, 영업사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에 대해서. 그러면 돌고 돌아서 매출이 오를 수 있다. 이건 그거고 오늘에 집중하고 싶은 건 바로 마케팅이에요. 제가 그 마케팅을 제가 직접 이제 약국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POP를 어디서 찾아야 되지 막 보다 보니까 이제 병원들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봤을 때 뭔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잘한 것 같으세요? 잘한 것 같으면 1번, 못한 것 같으면 2번. 잘한 것 같고 못한 것 같고 못한 것 같고. 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못한 것 같은 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바꿀 것 같으세요? 맞출 수 있을까? 혹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어요. 못한 점은 뭘까요? 일단 잘한 점은 하나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약간 선택을 3개 정도 주면은 뭔가 내가 결정권이 많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해요. 이게 제가 지금 뭐 약국 POP를 갖고 와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할 수가 없고 사실은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타 직군을 가져온 거고요. 3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3개를 한 건 굉장히 잘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엘러간은 비싼 거 말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엘러간 요 밑에 국산 엘러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도 좀 약간 마케팅적으로 약사님들 잘 아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순서가 있어요. 일단은 순서가
이게 지금 저렴한 거부터 고가로 이렇게 배열을 했잖아요. 이게 앵커링 효과라고 마케팅에서 내가 가장 먼저 딱 본 그 가격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 세트가 있는데 3,000원짜리 세트,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3,000원, 5,000원, 10,000원 할 때랑 10,000원, 5,000원, 3,000원 할 때랑 완전히 다르다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3,000원, 5,000원, 10,000원 하면 10,000원짜리를 고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거 순서를 10,000원, 5,000원, 3,000원 하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중간이나 제일 비싼 거 산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우리가 놀 때도 가장 비싼 거부터 이제 진열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요, 이거는 또 약간 아쉬운 게, 그쵸. 국산이랑 엘러간 했을 때 엘러간이 막 뭐가 더 좋은지 조금 더 효과가 좀 있다든지. 그리고 이게 뭐야? 종아리, 허벅지, 승모근이 다 세 개 다 있잖아요. 이거에 차별점이 없죠. 아니면은 이 100, 150, 200을 했을 때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사람들이 더 설득이 되겠죠. 이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은 있잖아요. 구매를 하고 결제를 할 때 내가 카드를 긁잖아. 카드 긁고 예를 들어서 뭐 비용을 지불할 때 심리학적으로는요, 마케팅적으로는 사람들이 칼에 찔리는 고통이래요. 칼에 찔리는 고통. 근데 심지어 칼에까지 찔리는데 머리까지 복잡해요? 그러면 구매율이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슬림팩이라든지 뭐 초슬림팩이라든지 뭐 막 엄청난 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좀 알려주면 사람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겠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순서도 볼 수 있고 종아리 허벅지 승모근을 내가 봤을 땐 요 위에 크게 쓴 다음에 이 효과를 좀 세 개를 좀 명확하게 좀 직관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산이랑 엘러간도 뭐가 비싼 거 말고 뭐가 일단은 국산보단 엘러간이 좋겠지. 근데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엘러간에 대해서도 뭐 조금 더 왜 더 좋은지 설명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훨씬 더 머리가 편해지겠죠. 그래서 뭘 쓰라는 거야?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근데 제가 진짜 아쉬운 게 제가 그 약국에서 이제 쓰는 POP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뭐 가타부타 할 수가 없었던 차에 이제 저희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평화 약사님을 모시고 이제 저랑 이제 소통을 하면서 막 이제 막 요즘 약국 막 매대를 막 보여주시는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감명받는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을 올리는 POP를 직관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가 매출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이유, 왜 안 되느냐. 칼에 찔리는데 소중한 당신을 위한 보약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줄 수 있는 효과가 제가 봤을 때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좀 잘 실패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직관적으로 어떻게 만들었을 때 내가 살아남았고 잘했다. 그래서 이 약사님을 모실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실전이잖아요. 이 시간은 솔직히 진짜 이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노하우는 이런 거는 어디서 뭔가 찾을 수 있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또 대화를 하면서 이제 실전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 이 강의가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강의가 제일 기대돼요. 저는. 그래가지고 뭐 경옥고도 이제 커피 한 잔 드신 경옥고 한번 보고 이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딱 저는 이 경옥고라는 게 그냥 약국에 떡하니 있으면은 사람들이 경옥고가 뭐 좋은 거는 알겠지만은 뭐 어느 정도 가격인지도 조금 잘 모르겠고 뭐 어떤 사람이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걸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실 것 같아서 알려주신다고 했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죠? 되게 잘 만드셨죠. 그래서 노하우 터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약간 약사님이 감각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주는 혜택도 이렇게 제가 상세 페이지 진짜 신경 써서 하루 동안 만들었는데, 줄 수 있는 것들 이제 신청 안 할 이유를 찾으라 밤샐 예정 이렇게 감각이 있어가지고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은 POP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랑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저희 막
뽑기 경품 추첨도 하고 막 그래서 다들 기대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은 자리가 한 15자리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18일 4시 이제 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도가 있죠. 그래서 다시 브랜딩으로 돌아와가지고 브랜딩이라는 건 약간 컨셉을 정하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이게 단 것 같아요. 저의 전략은요. 진짜 관련 책자를 하나 읽고 그 책자를 다 읽지도 않아요. 그냥 일부를 읽어요. 일부를 읽고 거기서 얘기하는 바를 통해서 거기가 짧더라도 제 생각이 첨가되면 그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면 끝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도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보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약사님들이 이제 브랜딩 나 좀 더 공부하고 할게. 뭐 난 전문성을 갖춘 다음에 강의를 해볼게요. 아니면은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써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약국 브랜딩 책을 쓸 때 알았어요. 이 약국 브랜딩 책은 내가 지금 쓰지 않으면은 절대 못 쓴다. 왜냐하면은 이 지식의 저주라고 해요.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실감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제가 초보자였을 때 느꼈던 그 생생한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을 대부분의 고객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런 고객층들, 내가 뭔가 나의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고객층들은 내가 잘 모르는 그 시점에 나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때 내가 느꼈을 때, 이걸 깨달았을 때 울림 있잖아요. 그걸 다 적어둬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콘텐츠로 만들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잘 먹히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설명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지고 말을 어렵게 쓰고 싶어져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설득당하지도 않고 구매 전환이 많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틱톡을 할 때도 제가 잘 막 모르는 거 막 초반에 공부해서 막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반응이 되게 좋은데 나중에 막 많이 아니까 1분 안에 모든 걸 다 정리해 줄게요 하면서 막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안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 대중이잖아요. 일반 대중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사님들이랑 한테 뭔가 전달하는 컨텐츠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뭐 블로그도 조금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올리시는데 그 컨텐츠의 내용을 굉장히 줄여가지고 쉽게 전달하면은 하나의 글을 써놨잖아요.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3개, 5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드는 사람도 쉽고 그 상대방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모르는 지금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죠. 어떻게 보면. 내 성장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계속 만들어라. 그걸 상품으로 만들면서 같이 성장해라. 그럼 내 브랜드 가치도 성장하고 내 팬층도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요즘에는 다 모든 기업들이 그런 거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책을 읽고 내 글로 만드는 과정.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저는 사실 조금 약간 딴짓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막 하다 보니까 나도 글 하나 너무 안 썼다. 글 하나 써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고 실제로 제가 글을 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쓰는 글도 보면은 여기서는 책에서는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뭐 제가 생일 선물을 어렸을 때 거의 잘 못 받았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갖고 싶은 게 많았고 우리가 그런 풍요롭지 못한 그런 시대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요즘은 사실 성인도 됐고 하니까 사고 싶은 건 다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왔었어요. 책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무언가를 필요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어, 제품의 그런 스토리라든지 제품의 철학,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파타고니아라는 그런 의류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의류 브랜드는 그 옷을 사지 말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이걸 삼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니까.
그럼 그런 철학이 좋아서 그래 옷 어차피 살 거면 니네 옷 살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거를 통해서 또 다른 예시를 생각하게 되고 그 예시를 글로 녹이면은 어떻게 보면 나만의 컨텐츠가 되는 거고 나만의 칼럼을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칼럼은 내가 생산한 거기 때문에 모이게 되면 책을 만들 수도 있고 나의 브랜드 가치를 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칼럼을 쓰면은 팬을 구축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소통하게 돼요. 이제 제가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걸 내 경험을 썼잖아요. 내가 뭐 생일 선물 뭐 못 받은 이런 얘기를 썼잖아요. 케이크 파티를 뭐 했고 뭐 제가 뭐 프린세스 메이크업 CD 살까 말까 막 고민한 얘기를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는 그렇구나 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통하면서 댓글을 달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키워드에 막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써서 키워드를 통해서 작성하는 건 저랑 적성이 그렇게 잘 맞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키워드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내가 원할 때 그냥 글 발행하면 되는 거고 나의 팬을 조금 더 쉽게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긴 하죠, 당연히. 그래서 필요하면 할 수 있죠. 칼럼 쓰다가 전자책 쓰다가 출판할 수 있겠다. 근데 제가 진짜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칼럼 쓰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칼럼을 좀 같이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챌린지를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칼럼 연재를 이제 5일 챌린지를 해서 이제 제가 뭐 이거 다 쓰면 환급을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어떤 주제에 대해서 딱 5일만 딱 5개만 쓰는 거예요. 칼럼은. 그게 저는 되게 약간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여기 신청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사의 그런 수익화? 그런 거 수익화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진행을 하고 계속 제가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여기서 신청을 하셨잖아요. 근데 많이 못 찾으셔서 조금 안타깝네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나오지?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사이트고 사이트를 보시면은 프로그램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자책에서 그 노하우 같은 거를 조금 정리해서 올려놓은 공간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이제 콘텐츠를 생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여기다가 입점도 시켜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모든 약을 다 모르더라도 마그네슘 하나 정도는 이 전자책만 보면은 알려줄 수 있어. 그런 노하우를 조금 나누는 그런 기획을 좀 많은 약사님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비타민 B 전문가가 나중에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마그네슘 상담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런 시도가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칼럼은 여기 5일 동안 챌린지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모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몇 명 모였는지 상관없이 한번 그냥 건강에 대해서 뭐 아니면 주제를 2개를 정도 줘가지고 그 중에 내가 쓰고 싶은 거? 왜냐면 다 각각 쓰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제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지를 좀 같이 볼 수 있으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글도 같이 쓰고 그런 거를 같이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챌린지 이것도 알려드리고 또 이제 지나간 강의들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언제든 이제 수강 신청하시면은 고방 강의랑 현재 고방 강의 3개랑 뭐 간 강의, 용약사님 간 강의랑 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오프라인 강의 이번에 하는 거 지금 자리 한 15분 정도 더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은
이제 같이 소통하면서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얻어가는 게 더 많은 시간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고 또 이제 또 학술적인 것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식사도 제공돼요. 식사도 다 포함됐고 경품까지 드리거든요. 아까 그리고 경품 우리가 드리는 거 5개 보셨죠? 사인본에다가 전자책 2권에다가 피로회복제에다가 식사까지 주니까 사실 진짜 남는 장사에 진짜 시간만 되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진짜 이제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진짜 뵈면은 너무 더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품 추첨하고 아까 말씀드린 POP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이제 한번 라벨링과 POP 팁을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약국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있고 이제 피임약이 또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박 약사님 우리 그 카톡방에 있는 박 약사님이 또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를 이것도 철학이죠, 어떻게 보면. 어려워하는 거를 좀 쉽게 알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피임약을 공부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피임약 선택 가이드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또 뵈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필 이렇게 4명이 약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특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이벤트, 그러니까 요걸 괜히 써가지고 이 4개는 다 주고, 아니, 요거 빼고 선착순 10명 빼고 다 드리고, 근데 강의도 드리고, 제비뽑기 이벤트는 추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죠. 그래가지고, 신청하시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창업허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50명 정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많이 많이 오셔가지고 뵈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소통도 하고 PDF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렇게 네. 그다음에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오늘 이렇게 함께 어떻게 보면은 1시간 반 정도, 진짜 1시간 반 정도를 함께 있었네요. 그래서 시간 내주신 30분, 근데 지방이라 참석 못하는 게 지방에서도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다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솔직히 진짜 이거는 참여하면은 이득인 것 같아요. 지금 경품을 이제 또 이제 저도 이제 선물 제비뽑기 하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뭘 드릴까 싶어가지고 내일 조금 선물을 한번 고르러 가볼 건데 저기에다가 선물까지 받으면은 진짜 진짜 좋죠. 그리고 약사님들도 다 저도 진짜 이렇게 전국 약사님을 뵙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약간 열일 제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브랜딩이나 뭐 나의 그런 것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 주시고 오늘 어땠는지 뭐 단톡방에도 좋고 단톡방에 좀 남겨주시면은 제일 약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톡방에 오늘 오신 분들 오늘 강의 어땠는지 조금 남겨주시면 후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면은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괜찮나요, 여러분? 다들 주무시는 건 아니겠죠?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어떤 게 너무 새로운 이야기죠? 뭘 물어야 될지도? 어, 혹시 미즈님은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셔요? 근무약사, 약부영 강의는 처음 들으시나요? 어떻게 오셨어요? 음, 오프라인 신청하셨어요? 오, 오프라인에서 또 뵈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아, 단톡방에 광고 보고 왔어요. 좋습니다.
오프라인에 지금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많이 기대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막 이제 또 오늘 들은 거 가지고 좀 고민해 보시고 조금 해결 안 되는 거는 직접 이제 뵙고 여쭤보시면은 또 저도 이제 같이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25분이니까 5분 동안 또 이제 질문 들어보고 혹시 궁금한 거, 진심 약사님은 약국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제가 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약간 경영난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요즘은 약국 근무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국 근무는 제가 한 4월까지 했었는데, 그 다음에 근데 엄청 바쁘더라고요, 약국이. 그래서, 그래서 요즘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대학원 전공은 역시 대학원은 약제 아닙니까? 저 생물약제방에서 그 마이크로스피어라고 저는 동물 실험은 안 하는 방이고 네, 마이크로스피어 합성했습니다. 용매 연구하고 막 뭐 태우고 막 TGA 뭐 그런 것들 했었어요. 석사 하다가 제가 약부연을 만든 거는 석사 하다가 3학기 차에 이제 만들게 됐어요. 블로그를 개설하다 보니까 마케팅 공부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마케팅은 사실은 제가 진짜 마케팅은 실전을 여러분들이 약국 하시는 분들은 약국 실전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 전자책을 좀 판매를 촉진하고 카페에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마케팅 책을 샀어요. 일단은 저는 항상 책을 사거든요. 그래서 책에 이제 예시 같은 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마케팅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그래서 약부연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쭉 내리면 콘텐츠가 몇 개 없는데 마케팅 어쩌고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마케팅 얘기가 나와 있으면서 제가 실제로 적용한 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 모든 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저는 항상 뭔가 뭐 해야 된다 하면 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전자책 만들기는 제가 전자책 만들기 특강을 진행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뭐 하고 전자책 만들기를 저번에 진행을 했었어서 이제 평화 박사님도 거기서 전자책 쓰셨고 그래서 다시 진행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도 좋고 아니면 이번에 칼럼 쓰기 같이 한번 5일 동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칼럼 써보고 거기서 좀 저도 한번 어떤 컨텐츠를 원하시는지 또 어느 정도 글을 쓰시는지 한번 보면서 또 다시 기획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자책 만드는 걸 막 따로 전자책을 만드는 전자책을 샀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전자책 만들기 제가 그러면은 이번 달 안으로 한번 기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전자책 만들기 클래스를 저번에 한번 운영을 했었는데,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랑 같이 글 쓰고, 글 실시간으로 봐주고, 이런 시간이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지면 아마 그 약분이나 뭐 거기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실시간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브랜드 컨셉 잡는 게 쉽진 않겠네요. 고객들이 바라보는 약사와 나의 관심사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서요. 어, 고객들이 바라보는 약사. 근데 브랜딩이란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그런 가치, 뭐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랑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이미지랑 같은 게 성공적인 브랜딩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객들이 나한테 일단 뭐를 물어봤는지를 좀 카톡으로도, 아, 카톡으로도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카톡으로도 나중에 이번 달 안에 이제 곧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컨셉을 잡을 때는 일단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뭘 많이 물어봤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내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 일단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다 보면 그걸 잘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은 일단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종호님은. 음.
예를 들어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약국을 하는데 동물 약국을 하고 있어요. 뭐 저는 근데 어떤 일 쪽에 관심 있으신지 그런 세부 사항은 제가 들어봐야 알겠지만 제한테 아는 분은 이제 동물 약국을 하고 계셔서 그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ust, can, will이라고 나는 꼭 동물 약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동물약에 대해서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했겠죠. 그러면은 잘해지는 거예요. 난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컨텐츠를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당연히 그 이미지로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가 거기서 항상 필요한 것이죠. 그 당시 때 콘텐츠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고 계속 이 부분에 관심사가 있구나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딱 30분이네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오프라인 특강 많이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PDF는 그러면은 네, PDF는 그러면은 이메일로 맞아요. 없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수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오늘 PDF는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강의 PDF는 그러면 제가 이메일 통해서 이제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